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채택형.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근현대사 100년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현대사.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꿈꾸는 사람들, 어떤 꿈을 꾼 사람들, 그 꿈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100년 출발을 여는 인물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여러분, 이 흥선대원군은요, 조선의 3대 개혁가 중 한 명이라고들 이야기해요. 조선의 3대 개혁가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김효사와 관련이 있었던 조광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가를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김육. 그렇죠, 김육. 대동법의 사나이.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의 마지막 불꽃,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19세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 기울고 있는 조선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마지막 불꽃 흥선대원군. 하지만 우리가 요거 하나만큼은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는 열심히 변화하려고 했고 개혁하려고 했고, 하지만 그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목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왕조 시대로, 다시 강력한 왕권이 있는 왕조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목표였다는 이야기죠.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예,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주는 게 훨씬 더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열심은 결국 실패하고요. 결국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 한번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궤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산다. 근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여러분들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대내 상황을 한번 좀 볼 텐데 19세기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거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바로 소수 가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는 여러분들 매관매직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팔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고 샀던 관직,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들이면서 세금 취지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세금 취지를 할 수 있는 전정, 군정, 환곡, 이런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어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네, 바로 삼정 이정청을 만든 적은 있지요. 삼정 이정청을 만든 적은 있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네, 바로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정 이정청 관련된 인물은 누구라고 했죠? 제가 바로 박규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박규수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나오니까 한번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이러면서 이런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흥선대원군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 예, 이 대원군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흥선의 목표는 바로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이것이 바로 흥선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수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왕권은 추락했어.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목표야. 삼정의 문란, 민생은 지금 도탄에 빠졌어. 그래서 그 민생을 안정시키는 목표야.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을 바로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왕권 강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 세도 정치가 어느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다. 이 비변사를 없애야죠.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비변사를 폐지하는 거예요. 즉
권력이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야. 한 곳에 집중돼 있었단 말이야. 행정도 비변사에, 군사도 비변사에, 외교도 비변사에, 다 비변사에. 권력이 비대해지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요. 자, 이걸 이제 나눕니다. 권력을 나눠요. 자,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정은요. 예, 원래 의정부가 있었잖아요. 예, 의정부 6조 체제였으니까 이 행정 쪽은 이쪽으로 넘기고, 행정은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군사는 3군부가 있습니다. 3군부. 군사는 이쪽으로 넘기고, 자, 이렇게 하면서 비변사를 폐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세도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비변사를 폐지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개혁은 여러분들 법이야, 법. 법을 만진다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고구려 소수리왕의 개혁, 그러면서 율령 나오는 것이고, 조선시대 세조의 어떤 개혁하면서 이제 경국대전 나오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조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영조의 개혁하면서 대전 속대전이 나오는 것이고, 정조의 개혁하면서 대전 통편이 나오는 것이고, 흥선대원군 하면서 대전 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이 등장하고 있더라. 대전 회통. 대전 통편은 정조의 여러분들, 대전 회통. 대전 속대전과 경국대전이 만날 회자야. 만나서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앞에 전기에 있었던 경국대전과 후기에 있었던 속대전은 지금 만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전 회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네, 각 부서들, 또 중요한 어떤 그 시행법들, 이런 것들을 또 제정한 육전조례,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전 정비했어. 비변사 없애고 법전 딱 만들었어. 기강 잡았어. 이제는 보여줘야 돼.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바로 경복궁을 중건한 거예요. 왜냐면 이 경복궁이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예,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말.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이거는 이 경복궁이 어떤 곳인데? 이 조선의 전궁이에요, 전궁. 센터로만 센터. 근데 그 폐허야. 이거는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흥선대원군 때 다시 경복궁을 중건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경복궁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그 뼈대에 의해서 운영된 건데, 자,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돈. 뭐니 해도 머니. 자, 그래서 그 머니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돈을 긁어 모았어요. 기부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원납전. 네, 원에서 납부하는 돈. 그런데 이게 할당이 들어가면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원만하면서 납부하는 돈이 돼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납전이 있고요. 이걸로 돈이 모자라. 돈이 벌면 어떻게 해? 돈을 찍어내면 되지. 네, 돈 찍어내요. 그 돈을 찍어낸 게 무엇이다? 바로 당백전이다. 당백전이다. 자, 여러분들 당백전이라 하면 일당 100, 일당 100이라는 얘기예요. 무려 100배 가치가 늘어나는 거야. 지금 고액 화폐가 5만 원이니까 5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배면 10배면은 50만 원. 500만 원이야. 500만 원짜리 여러분들 지폐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봐. 와, 세뱃돈을 500만 원짜리 줘. 지금도 사실 세뱃돈 5만 원. 옛날에는요, 10,000원 지폐 하나 주는 것도 이거 크다 했는데, 이제는 5만 원도, 야, 이거 제 딴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일상화된 듯한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물가는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무슨 말이냐면, 이 당백전을 시행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그 현상,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 가치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좀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경복궁한테 여러분 나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양반들의 그 잘 정비된 묘지림 있죠. 묘지림. 예, 그 묘지림을 베어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쓰고 있다. 양반들이 지금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기부금을 내는 것도 양반들일 텐데 자신들이 정말 그 효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그 묘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간다?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어쨌건 이런 모습들 이제 중앙에서 지금 비변사 없애고요. 법전 딱 정비하고요. 보여주는 거야. 경복궁으로. 그리고 지방입니다.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그 가문들의 어떤 또는 그 항맥들의 어떤 중심이 되었던 곳이 있죠. 바로 서원입니다. 네, 서원. 이 서원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와우.
이 서원을 몇 개로 정리하냐면 47개. 만 남기고 싹 없어요. 오, 이거 엄청난 건데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싹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야. 근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없애? 당연히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뭐 그림이 좀 그려져요.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했냐면 이 만동묘라는 게 있어요. 만동묘. 만동묘를 또 이 흥선대원군은요 과감히 폐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이 조선을 도와주었던 명나라, 그 명나라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사당 같은 곳입니다. 근데 중국도 바로 그 황제 모시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은 명나라 망했으니까, 총나라니까 그걸 왜 모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모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중화의 어떤 그런 의식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 왕을 왜 못 하나 모시는데? 왜 그러는데? 에? 근데 이런 서원이나 만동묘에서 제사 한번 지내면 여러분들 그 인근 마을의 수탈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흥선대원이 만동묘를 폐지하라 라는 이야기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동묘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선비들의 의리와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라고? 썩 안 좋을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더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과 지방에 대한 권력들을 정리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민생 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세금 체계로 지금 너무 난리가 났거든.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하나씩 가면 되죠. 뭐 전정, 군정, 그다음이 환곡. 이게 삼정이에요. 하나, 둘, 셋,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전정입니다. 전정은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토지인데 양반들이 말이야,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하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세금을 안 내는 면세지가 되는 얘기잖아요. 탈세, 탈세.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양전사업을 도입합니다.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토지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양전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이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이 토지에 세금 얼마 내고, 이 토지 세금 얼마 내고, 새로운 세수원을 세금을 내는 곳을 확보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 국가 재정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군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은요, 호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이 호포제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군정이라고 하는 군대를 가는 대신 포를 내는 거예요. 포를 내는데 양반은 열외야. 여러분 그 앞에서 왜 영조의 개혁 중에서 균역법이 있었죠. 균역법 1년에 한 필 내는 거. 그래서 뭐 결작, 선무, 군관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로 보충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반은 열외라고요. 양반은 열외라고요. 균역법에서도. 그런데 이 호포제는 뭐냐면 흥선대원 호포제는 집집마다 포 다 내라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그럼 뭐야? 양반집도? 네. 양반집도 포를 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양반의 그 마지막 저지선을 무너뜨렸다? 내가 양반인 이유, 나 군대 안 가. 그게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야. 허허. 이거는 좀 굉장히 큰 걸 건드린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반들도 포를 내라. 네, 양반들도 포를 내라. 이거는 지금 양반들도 포를 내라. 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양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그냥 빡 오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환곡입니다. 이 환곡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자꾸 개입을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봄에 곡식을 빌려줘. 그리고 가을에 어마어마한 고리대, 폭리를 취해서 자신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정한 게 뭐였냐면 바로 사창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는요, 환국에서는요, 난 빌릴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할당을 줘가지고 가을에 뜯어가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창제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마을에서, 그 사회에서 창고를 알아서 운영해라. 그 민간인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라고 한 게 바로 이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양반도 포내, 그리고 공무원 개입하지 마, 그리고 투명하게 세금 신고해 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흥선대원군. 와우, 경제면에서 계획은 정말 지지받을 만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정치면에서는 뭐 경복궁 중건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의 지점이 있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부정과 부패에 대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의 과정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 할 수 있는 이 양반들이 말이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야금야금 자신들의 그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잖아. 그죠? 당연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대를 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 최익현이 탄핵 상소를 올립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요즘 현대적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좀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내용은 뭐였냐면 고종이 사실 이제 이 고종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빠예요, 아빠. 근데 이때 고종이 나이가 어려요. 12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그 뒤를 좀 봐준 거지. 그런데 이제 22살이 된 거야. 1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최익현이 이제 고종에게 친정하시옵소서, 직접 통치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고. 결론적으로 이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을 탄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역사에 또 등장해요. 어디에서?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최익현은 여러분들 개항반대. 네, 좀 더 이제 개항할 거거든요. 문 열 거거든요. 거기에 반대했고요. 나중에 우리의 그 외교권을 강탈했던 을사의병에서도 활약을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결국 이 최익현의 탄핵 상소를 통해 가지고 흥선대원도 고민한 거예요. 아들이잖아. 이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들이 이제 통치할 수 있겠군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탄핵 상소 이후에 결국은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더라.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적으로는요, 정말 조선의 마지막 불꽃으로서 정말 활활 타오르면서 이 개혁을 끌고 나갔던 이 흥선대원군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이게 안만 아니라 이 바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